처음에 화재 경보가 들렸어요. 연기가 났어요. 그럼 화재가 났다는 겁니까?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다 이상한 겁니다.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 47분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김 씨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화재 경보기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보니까 위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바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갔죠.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온 불길이 보이는 곳은 아파트 13층. 김 씨와 동료들이 불이 난 집을 향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오자마자 복도에 쓰러졌어요. 보니까 상의랑 신발은 입지도 않고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은 상태더라고요. 복도에 쓰러진 남자는 머리가 타고 얼굴과 머리, 상체에 그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다급하게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굳게 잠긴 현관문.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 관계자들이 그 남자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구조대원들은 화재가 난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쓸고 가서 집안은 온통 까맣게 변해 있었고 거실과 주방 천장 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발화점을 찾으려 내부를 수색하던 도중 주방 한가운데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28살의 여성 권 씨. 불길을 피해 병원에 입원한 것은 피해자 권 씨의 남편 고 씨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흘러야 할 보금자리는 화마로 까맣게 타버리고 그 자리엔 숨진 권 씨만이 화재의 참혹함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화염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작용해서 사망하는 원발성 쇼크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화염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폭발이 대체 얼마나 강력했기에 세대 권 씨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일까? 화재의 원인은 가스 폭발. 가스가 있는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생겼고 주방 구석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가스 배관 밸브는 한시 방향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스위치 4개 중 세 번째 스위치 또한 열려있던 상황. 주방에 가스불을 켜둔 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일까? 그런데 주방 가스레인지 옆에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부탄가스 스위치 밸브가 돌아가 켜져 있는 거예요. 가스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켰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틀림없이 냄새가 났을 텐데 말이죠. 그날 신혼집에는 숨진 권 씨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 고 씨뿐. 경찰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을 찾아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체 그날 그 집에선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전 화재 폭발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08년 대전에서 있었던 가스 폭발 사건입니다. 크라임에서 한 7년 정도 전에, 6, 7년 전에 한번 오디오로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바로 직후에 2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결과를 합쳐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통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이게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즉사처럼 이제 아내가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상한 점이 없을까요? 초기의 어떤 폭발과 형태에서? 이게 다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읽어본 자체가 다 이상한 겁니다. 네, 브리핑 내용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이게 폭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가스 폭발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스 폭발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스 폭발하는데 길 가다가 어떤 상가에서 LPG 가스가 터져갖고 여러 그냥 박살이 났던 몇 명이 유리창이 막 나갔던 이런 네. 형태인데 지금 듣는 상태에서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화재 경보가 들렸어요. 네. 연기가 났어요. 네. 불이 났어요. 그럼 화재가 났다는 겁니까?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꽝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있었다고 하면요, 당연히 그게 이제 목격자들이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분은 어떻게 들어가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원발성 쇼크사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기가 막히지만 물론 이제 LNG가 어느 정도
누출됐는지 양이 좀 나중에 재판에서도 관건이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아내분께서는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그냥 종료가 됐을 때 원발성 쇼크사 그래서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뭐고 어떤 죽음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원발 쇼크사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있는 거죠. 원발 말 그대로 네. 원인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에서 시발된 네. 어떤 것에 의해서 쇼크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 3차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는데 네. 이 이분이 그거에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쇼크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가스 폭발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그 가슴을 빵 맞아갖고 순간적으로 심정이 일어난 것으로 돌아가신 겁니다라고 써야지. 그렇게는 안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부검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수사한 CSI들의 원발수 욕구를 뭐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쇼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런 원발수 쇼크가 있었다고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뼈가 부러지지 않나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런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것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림은 있습니다. 현장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가스 밸브가 열려 있어요. 가스 그렇죠. 샜나? 예. 부탄가스 버너인데 이게 스위치가 딸깍하는 부분이 돌아가 있어요. 탈착하는 게 눌러져 네. 있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은 있어요. 네. 근데 그랬다고 하면 이분이 이걸 키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원발성이 되죠? 왜냐? 땅 하면은 앞에서 있었던 것이 부탄가스 버너가 그럼 불이 확 불꽃이 네. 빵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터져야 되죠? LNG가 가벼우니까 LNG는 머리 위에 있어요. 네. LPG는 발 아래에 있고 네. 꾹 차면 어떻게 되냐면 빵 하면은 여기서부터 연계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불꽃이니까 빵 해서 얼굴 앞쪽이나 이런 게 머리 쪽이 툭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게 집이잖아요. 네. 부엌하고 거실하고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LNG가 위에부터 차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뚫려 있고 그러니까 공기가 앞과 뒤가 다 LNG가 차 있잖아요. 다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층부가 다 한 번에 팍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가 네. 위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압력이 있는 하면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목격자들이 꽝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리창이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3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문이 다 닫혀진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면 가스 폭발은 1834배, 1800배가 넘는 부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유리창 다 날아가요. 문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금 네. 그 사건 종류가 있는 거죠. 이상한데 지금. 그렇죠. 그냥 네. 근데 그건 있고 돌아가셨고 문제는 이 남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머리가 타고 얼굴이 상체에 그림이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한 명은 운 좋게 조금 덜 탔고 한 네. 명은 충격으로 죽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어디에서 있었기 때문에 타긴 탔는데 덜 탔고 그렇죠. 이런 위치와 그 폭발력의 범위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 거죠. 만약에 네. 이 사람이 다른 방 폐쇄된 어느 창고 속에 있다가 네. 꽝 했는데 그럼 아예 안 타든지요. 그렇죠. 네. 안 타갖고 이미 다 탔어. 네. 터져. 근데 불이 났어. 그러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 안에 내 부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여자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건 차치하고도 이 사람은 그럼 불이 난 상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화재 폭발이냐 아니면 이제 어쨌든 화재냐 좀 구분해야 되고 남자의 마지막 위치, 폭발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위치 안에서의 상황들은 재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화재 규모도 네. 이거는 이상으로는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 수사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과 매니저로 만났다는 부부. 사장이었던 남편은 매니저인 권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결국 결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매일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집에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았어요. 여행도 자주 다니고. 28에 결혼해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았던 권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월 11일 폭발 사건 당시 집안은 3월의 꽃샘 추위로 모든 문과 창문은 밀실처럼 닫혀 있었고 그 흐름을 봤을 때 화재 규모는 컸습니다. 그만큼 가스도 많았고 냄새도 심각했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던 남편 고 씨는 화상으로 진술을 편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힘들게 입을 열어 그날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굴밥을 좀 데워달라고 했어요. 그날 가스레인지가 그날따라 작동이 안 됐는지 아내가 막 끙끙댔어요. 그때 가스가 샜다면 냄새가 났을 텐데 냄새가 나면 제가 부탁하지 않았겠죠. 저는 아내가 낑낑대는 걸 보며 욕실로 들어가 반신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길래 샤워가 끝나는 대로 고쳐줄 테니까 급한 대로 베란다에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곤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불이 꺼졌습니다. 욕실 불을 끄는 장난을 종종 쳤던지라 불을 켜라고 외쳤으나 반응이 없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바지를 챙겨 입고 욕실 밖으로 나와봤을 때 집안은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 정신없이 현관으로 달려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 그렇다면 화재가 나기 전 부부의 행적은 어땠을까? 아내 권 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집에서 오후 3시 58분 셀프 카메라를 찍은 것이 확인됐고 남편 고 씨는 오후 4시에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7분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폭발이 있었던 시간 전부터 이미 가스가 새고 있었을 텐데 아내는 왜 냄새를 맡지 못하고 버너를 작동했을까? 아내가 원래 덤벙대는 성격이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믿었어요. 내 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애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망한 권 씨의 친구들은 권 씨가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을 모델 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결벽증적 성격이었다는 친구들의 진술.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매연에 그을렸는데 아내분 사체 뒷면 사진을 봤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깨끗한 겁니다. 누출되어 있는 공간에 전체적으로 불이 확 돋은 것을 섬광화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화재 사고라면 어디에서 불이 붙든 간에 전체적으로 불이 확 돌게 됩니다. 불이 한 번에 확 붙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섬광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섬광화재의 특성상 어느 한 면만 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깨끗했던 아내 권 씨 시신의 뒷면. 단순 사고로 보기엔 수상한 점이 보였지만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국과수에서 호수의 느슨한 연결로 가스가 누출돼 저음압 폭발했다는 소견서를 냈고 이를 토대로 단순 화재 사건으로 예사 종결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던 이 사건. 하지만 누군가의 집념에 의해 이 사건은 다시 재수사가 됐습니다. 바로 숨진 권 씨의 아버지. 딸을 한순간에 잃은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던 도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1차로 이 사건이 닥치는 순간까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진술이 있습니다. 굴국밥 이야기도 있고요. 고장난 가스레인지, 버너 이런저런 이야기들, 욕실의 불장난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에 두 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남편. 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미실살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아니면 살인이에요. 네. 그럼 살인의 경우는 이 남편이 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끓음이 많을 수 있느냐.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 네. 그러니까 끓음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연소가 되면 끓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해고 검댕이 같은 경우는 끓음이 생기는 건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산소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스란 말이에요. 그럼 가스가 그럼 터졌다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야. 터졌다는 거냐 안 터졌다는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섬광 화재라는 거예요. 섬광 화재라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그 산소하고 그 이 가연물 말하자면 LNG 가스든 어쨌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딱 맞는 농도에서 딱 치면은 그것만 부피 팽창 없이 불꽃만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확 이렇다가 확 네. 사라지는 거죠. 그거 네. 보신 기억 있지 않으세요? 어디? 어떤 거냐면 네. 풍선에다가 네. 아니면 비닐봉지에다가 그 저기 부탄가스를 칙 넣고 네. 일단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딱 하면 이렇게 빵 하지만 이게 여기 이게 새면서 불이 불꽃처럼 확 한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아, 마술쇼 같은 예, 건가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일정 메커니즘이 구명이 안 된 거예요. 네.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섬광 화재가 있었고 섬광 화재 후에 불이 붙어갖고 불안전 연소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섬광 화재로 이 부인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다 탈 때까지 이 남편은 끓음이 꽉 찰 때까지 이제 욕실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순간에 전기가 이건 이제 어떻게 단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니까 끓음이 차드니까 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남편 진술은 이게 새고 있든 안 새고 있든 지금 뭐가 안 됐어요. 가스레인지가 뭐 안 돼. 아, 그럼 나중에 할게. 일단 버너 갖고 와. 그래서 자기는 안에 있는데 버너를 갖고 왔다. 켰다.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LNG는 위에 붙어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NG에는 냄새를 섞잖아요. 이게 누출에 대해서 네, 인식하라고. 똥 냄새를 섞죠. 그러면은 네. 버너 위치는 네. 코보다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손보다. 그렇죠. 이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미 여기가 차가지고 냄새가 날 텐데. 그죠? 그 정도 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축 한다는 거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발 밑에 물론 있지만은 그게 그 정도 내면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정도 해갖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발 밑에 있는 데에서 새 갖고 위로 네. 올라오니까 네. 코로 당연히 이 여자분 냄새를 맡죠. 네. 그럼 그럼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여성분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꼼꼼한 성격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레인지 새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왜 안 되지? 그러면 밸브고 확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밸브 열려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둬요. 꼼꼼한 사람이 열려 있는 걸 둔 채로 가스를 갖고 와서 가스 이거를 버너를 갖고 틀었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안 맞아요. 그렇게 찰려면 이게 폭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도입한 게 섬광화재라는 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뒷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신 뒷면이 그러니까 확 한 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생겼는데 앞면만 그을음이 생기고 뒷면이 안 생겼어요. 안 되죠. 말이 누워 안 있는 되죠.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의견이 원래 지금 이 사람은 미리 사망해서 누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가능성이 첫 번째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미리 사망해서 했다면 그럼 누가 켰다는 거예요? 딸깍. 발화를. 예. 네. 그 남편이 지가 쥐 죽으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실은 좀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른 트릭이나 장치가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시체인 아내를 아니면 정신을 잃게 만든 아내를 자기 앞쪽에 딱 놓고 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앞쪽에 시체를 딱 앞을 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뒤를 가린 거죠. 그러니까 뒤에 붙어가지고. 딱 뒤에 붙어갖고 네. 딱 붙어갖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에서 켜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본인도 머리가 타고 막 그러지만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뒤쪽은 안 타요.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네. 이 판결문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거든 이거든 네.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네. 아예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 중요한 거를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종의 섬광 화재 같은 거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뭐고 왜 그걸 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관 애들은. 자, 재조사에 들어간 이번 사건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딸의 실수를 믿지 않았던 아빠. 현장을 계속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재로 엉망이 된 부엌의 주방 서랍을 열어보니 가스 밸브 이음새가 보였습니다. 이게 왜 밸브에 달려있거나 바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서랍에 들어있을까? 가스레인지 밑부분에 붙어있는 이음새 부분이 따로 빠져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한번 연결이 되면은 뭐 100kg 힘으로 당겨도 빠지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폭발로 빠진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부품을 뺀 거죠.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10년 재감식을 맡은 국가수는 사건 현장에서 빠져있던 특수 밸브를 수거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음새뿐만 아니라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엔 다 설치되어 있는 가스 누설 경보기나 차단기가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점도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초동 조사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이 집엔 그 경보기가 없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무엇을 건드렸는지 경보기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원래 달려 있어야 할 경보기가 제거된 상태. 사건 5개월 전 소방 점검을 받았지만 당시엔 별 지적 사항이 없었던 집입니다. 게다가 가스가 누설될 때 자동으로 호스를 막는 장치인 퓨즈콕도 반만 돌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인 고 씨를 의심했고 재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주장도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처음엔 4시라더니 5시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아내에게 밥을 데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는 아내가 굴밥을 먹겠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느라 바깥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남편. 하지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진술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욕실에서 반신욕을 했다고 하는데 사건 현장에 감식 요원이 나갔을 때 욕조의 물높이를 재니 물높이가 12cm였습니다. 사타구니만 잠길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 그리고 경황이 없는 와중일 텐데 욕조의 덮개와 잡지가 마치 정렬을 해놓은 듯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특히 그날 6시경 아내의 친구가 집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 고 씨는 5시 47분에도 반신욕 중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의 틈도 발견됐습니다. CCTV에 그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경찰한테도 보여줬고요. 아, 근데 그러고는 바로 불이 났다니까요. 아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하고 아파트 밖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집에 들어와 반신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다는 추정.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미리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부검 감정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는 부부. 정말 부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얘가 싸이를 했거든요? 오빠랑 뭐 한 달을 많이 올렸는데 언제부턴가 안 올라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과외를 한다고 했었어요. 왜 얘가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약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나 봐요. 권 씨는 사망 전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권 씨는 울다가 끊거나 지금 너무 무섭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러다가 딸의 사망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권 씨의 아버지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엔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추측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발견한 것은 사건 현장에 서랍 안에, 주방 서랍 안에 가스에 원래 밸브에 달려 있어야 될 이음새가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래서 2년 만에 지금 사건이 재수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고에 의해서 가스 밸브에 의한 이음새가 빠졌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빠진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 뺐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자. 내가 이거를 뭘 해갖고 뭘 헬기 위해서 이걸 빼갖고 이걸 누출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이음새는 어디 둬야 되나요? 범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살짝 걸쳐 놓다든지 아니면 뭐 금방에 지가 주머니에 넣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네. 근데 그걸 굳이 서랍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네. 왜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왜 거기 있는가에 대한 그런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네. 실제로는 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용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 이게 그 안에 있으려면은 실수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해가지고 넣어놓고
이런 착오나 실수 정도 아니면은 굳이 넣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너도 없죠. 그러니까 빼두고 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빼두고 뺀 상태에서 뭐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넣는 거지. 네. 빼는 것만으로 해서 바로 붙이려고 했으면 이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이게 뭐 판결문에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일부러 빠져 있는 것은 인정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 하나 더 나가야지. 네.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걸 일부러 빠졌을 때 왜 그랬을까에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설명은 없이 논란의 초점이 네. 강제야 사고야, 강제야 우연적 이것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명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건 왜 뺐을까요? 가스를 거기에 네. 봉지에 넣어갖고 네. 무엇인가를 그거 가지고 지금 말하는 섬광화재든 아니면 지연화재든을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빼갖고 거기서 가스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레인지는 화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스를 모으긴 어떤 장치 안에 모으긴 어렵다.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이 밸브 자체는 동그랗고 원 입구가 작기 때문에 그걸 열고 거기는 좀 모으기가 쉽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가스 경보기 관련된 것들이 작동을 안 하고 아예 없어요. 제거가 왜 됐어요. 작동을 안 했습니까? 그게 작동이 되면은 그게 뭐가 미리 울려서 그렇죠. 네, 진행이 안 얘가 되니까. 가스로 장난을 치는데 그 네. 당연히 그 해는 과정에서 누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개공 경보기 울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꺼놨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2008년 당시에 안 되고 이게 2010년에 그렇죠. 진행이 된 수사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진행이 됐으니까 다행인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게요. 이제 CCTV입니다. CCTV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할머니 판결문에 보면 할머니가 아내가 무슨 뭐 장을 보러 갔다 온다느니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중요한 것은 이 1시간 정도에 지금 보통 양으로 폭발한 것 같은 그 화재가 난 것 같은데 1시간 그때 남편이 그 안에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아내의 상태는 아내가 뭐 밖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 뭐 등등을 재구성을 하는데 물적 증거인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안에서 셀카를 찍은 부분은 이거는 범인의 트릭이다. 4시 정도의 사진이 있었죠. 아내의 사진이. 38번. 네. 물론 지금이야 셀카가 너무 일상화됐죠. 네. 2008년도에 셀카를 가정주부가 그 안에서 찍나?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주 그 안에서 네. 자기 집안에서 셀카를 찍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가 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계속 집안에서 찍거나 아니면 자주 찍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은 그렇죠.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셀카가 찍을 때가 3시 38분이니까 살아 있었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셀카 때도 죽었어 그 앞에 하면 시간은 사실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확 늘어나요. 범행 시간에. 네. 그럼 3시간 넘게 하는 상태에서 가스 누출과 가스의 포집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 시간을 4시 이후부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 당연히. 이게 최적이 나오고 이 농도가 나오고 이게 할 때 이게 맞아? 이걸로 돼? 5mm가 벌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어? 이건 안 되냐? 그거 갖고 논란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5mm가 열려 있을 경우에 이게 얼마큼 걸린다는데 가스를 다 모은 다음에 이 가스를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그 그렇죠. 각도로 돌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모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거꾸로 해야죠. 계량기를 봤어야지. 네. 사용량을 그렇죠. 확인을 전후로 했어야 됐는데 이거 지금 아내 목에 아내 안구에 각막 출혈, 우혈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목절로가나 아니면 호흡을 당시에 했으면 목 안에 그을은 매를 확인하거나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냥 구급된 상태에서 2008년도면은 아시다시피 대충 검시관이 채용될 때예요. 검시관이 잘 네. 능력이 아직 발휘하기 전이고 부검이도 안 한 게 부검이 된 게 아니라 공의한테 가서 한 형태 검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돼. 시신은 말 그대로 이제 되는 순간 증거거든요. 그쵸, 살인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지금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서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죽음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딸과 관련된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으로 10억 원의 사망보험이 들어있는 보험 청약서를 발견했는데 신혼 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둔 게 이 많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2012년 7월 검찰은 살인 혐의로 남편 고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남편 고 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장모님이 암에 걸리신 것도 걱정이 됐고 친구가 보험회사 설계사여서 그냥 여러 개 보험에 들어준 것뿐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구가 보험 설계사여서 그냥 여러 개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3억 원짜리 보험은 사망 4달 전인 2007년 12월 26일, 7억 원짜리 보험은 2달 전인 2008년 1월 11일 가입했습니다. 합계 10억 원짜리 보험은 유독 재해 사망의 비중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재해 사망에선 5억을 받을 수 있으나 암 진단비로는 고작 1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 보험 관계자 역시 주 보험보다 특약을 이렇게까지 높게 설정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것은 아내 권 씨의 브래지어였습니다. 화재 당시 권 씨의 브래지어는 목 아래 양쪽 젖꼭지보다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화염에 탄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속옷이 말려 올라간 것처럼 아내의 가디건 역시 여러 겹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체는 분명히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힘이 사인인 원발성 쇼크라면 그로 인해 뒤로 넘어질 경우에는 옷이 오히려 바닥에 닿으면서 말린 곳과 반대 방향인 아래쪽으로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화재 사망 시 시신에 나타나는 징후는 크게 혈중 일산화탄소, 호흡기의 그을음, 기도의 열 손상 이렇게 3가지가 일반적입니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는 40%까지 올라가는데 아내 권 씨의 시신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6%, 흡연자가 4%인 것을 봤을 때 그녀가 화염 당시 호흡을 한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호흡기와 기도의 상태는 어땠을까? 화재 현장의 뜨거운 공기에 화염을 들이마시면 호흡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해되는 상황. 기도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LNG 도시가스 특성상 불을 켜자마자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기 중의 농도가 5 내지 15%일 때만 LNG 가스가 불이 붙기 때문에 지연 화재가 가능하다는 주장. 천장에서부터 농도가 진해지면서 가스가 차면서 내려오면 어디에선가 불씨가 있는 곳에서 가스가 접촉이 돼가지고 그곳부터 연소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화재 현장과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될 만한 물건인 몇 개의 향초가 시신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벽에 걸려있던 대형 촛대. 하지만 초동 수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증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검찰은 남편을 살인 혐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스호스가 인위적인 힘으로 분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내 친구가 방문할 예정인데 친구까지 사고사로 위장할 이유가 없다. 1심 결과는 무죄.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 복장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린 거죠. 브래지어와 가디건이 이렇게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석을 해주시면요. 다리를 질질 끈 거죠. 근데 거기에 그을음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 이후에 불이 그렇죠. 발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 불이 탔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상태에서 털어 댕겨요? 이걸 이렇게 말려서 이 브래지어가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불을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안아갖고 네. 뭔가 이렇게 해서 눕힌 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여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추정했던 것은 이제 아내를 이미 살해해서 바닥에 눕혀놓고
어떤 장치를 여기서 향초나 어떤 초가 나오잖아요. 지연 장치를 해놓고 자기는 안전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어떤 불길이 인 다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 사람한테 그 왜 옷이 끌어지고 이 부분이 네. 이 옷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죠. 음. 그러니까 죽어서 죽인 네. 상태에서 놨다면요. 네. 그럼 그때가 불이 붙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봐도 옷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죠? 범인이 봐도 네. 지금 불이 안 붙은 상태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가 네. 봐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된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남편의 몸에도 약간 그름이나 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보험은 이것도 보험이 좀 제가 보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잖아요. 장모님이 암 걸린 거. 네. 그것 때문에 그럼 암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암이 1,000만 원 나오는데 재해 사망에 5억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그럼 가입하면 재해사면 왜 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암보험을 들었으면 이해하지. 아니 장모님처럼 유전이구나. 그럼 암을 들어야지. 근데 이게 판결문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사실 5억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해에 내는 양이 뭐 나누면 보험비 실질적으로 내는 건 뭐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이렇게 납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제가도 그래요. 네. 그럼 보험 낼 수 있죠. 네. 근데 비중이 이상하잖아요. 비중이 이상한데 비중 얘기는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5억을 받기 위해서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내는 건 이상하지만 이거 산계했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네. 검사는 그게 아니라 끌을 수 있다. 근데 비중이 말이 안 된다. 이건 재해를 네. 바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거가 가야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좀 해석이 돼서 좀 의아했었고 당시에 이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밖에 안 그러니까 흡연자도 채 안 되는 농도였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불이 최성기일 때는 네. 최성기일 그러니까 일 때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숨을 못 쉬었거나. 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이상함을 느끼셨겠죠? 판결 한번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2심, 1심은 무죄가 났고요. 2심입니다. 피고인이 재해 사망 특약과 관련된 보험료의 액수 및 가입 경위, 가스 폭발 등에 관해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가스 폭발의 시간대와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가스 폭발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스 폭발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는 정황이나 기록상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의적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따라서 주의적 공소 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라면서 1심 원심을 그대로 이어서 무죄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도를 정확히 알아서 일반인이 네.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판사. 네. 그럼 그거는 뭐예요? 수사관이나 검사가 이 고 씨가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수사를 했어야 돼요. 안 한 거잖아요. 네. 당시 안 했어요. 2년 뒤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항상 법원 판단이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실행을 했느냐.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거를 막 천재적으로 계산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해서 허점이 있는 거를 이게 왜 허점이 있느냐 계산을 했겠지. 이렇게 전제를 되게 막 엄청 똑똑한 지니어스한 전제를 깔고 항상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판결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2008년, 2009년이니까 이제 검색 기록을 찾고 네. 인터넷 기록이라 이런 걸 찾아서 그것이 전혀 안 됐어요, 수사가. 그렇죠. 당연히.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불안했다고 쳐요. 그래서 앞에 좀 가장 의문이 되는 거 밖에 뭐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들, 경비 아저씨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폭발 시간대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온 척한 거 아니야? 이것도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CCTV 확보를 안 했어요. CCTV 확인 안 했어요. 안 하고 네. 그걸 보강할 증거도 네. 제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수사가 안 돼서 확인할 수가 불명확하다. 없습니다. 네. 판사들은 이게 수사가 안 됐고
전문가라는 한 사람들도 다 엉망진창이고 부검 상황도 뭐 엉망이고 현장 재구성도 안 됐고 네. 심증만으로 보험 살인이냐 해서 한 거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좋은 변호사, 좀 능력이 변호사 쓰면 네. 무죄 받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묘하죠. 5개월 전인 가스 점검 때는 이 집에 다 달려 있고 정상이었어요. 5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때 보험 하나를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보험 하나를 가입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가스 검침일이 오거든요. 그 직전에 이 폭발이 일어나요. 그렇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검침이 끝나자마자 보험이 탁탁 가입이 되고 다음 검사를 하기 직전에 이게 탁 발생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발생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미국 같은 유럽에서는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 크라임 어널리시스트를 법정에서 고용을 합니다. 현장 재구성의 전문가를 고용을 해요. 이게 네. 경찰이 아닌 경찰보다 더 경험이 많은 형태의 현장 재구성 전문가를 재구성해서 그걸 보여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논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나 검찰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엉망인 상태에서 현장 재구성도 안 되고 논리적 구성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해버리니까 판사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판사 책임보다는 네. 경찰이나 검찰의 이건 수사의 큰 맹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은 무죄가 났고요. 뭐 민사 보험금 받았을까요? 보험금 받았죠. 네. 네. 보험금 잘 살고 계시겠네요. 10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잘 살고 계시겠네요. 네네. 28살이거든요. 결혼하신 지 10개월 됐고 친구들에게는 행복하다고 하다가 직전에 갑자기 굉장히 폭력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직전에 무섭다. 그러니까요. 울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신 우리 권모 씨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